안녕하세요. 와인의 장우성입니다. 와인의 이준형입니다.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? 29일입니다. 예. 10월 29일. 벌써 이틀만 지나면 2010년이 다 가는 거고요. 아, 예. 그렇네요. 벌써. 이 시점에서 저희가 또 정리하고 전망을 하고 그렇죠. 그럴 때가 네. 왔습니다. 예. 네, 저희가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비슷하게 얼추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. 연말 랠리를 펼쳤고, 네. 글쎄요. 뭐 그 예전에 그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해주시죠. 올해는 제가 이제 전망을 좀 더 11년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치우칠까 생각을 하고 2010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2010년의 이슈들이 2011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실업률이 있고요. 뭐 무역 적자, 뭐 재정 적자, 그리고 주택 경기. 뭐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이제 조만간 생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없지만은 11년쯤에는 이제 생겨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이슈긴 이슈인데 그렇죠. 회복을 못하고 아직까지 숙제로 남기면서 11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11월 달에만 실업률이 9.8%로 오히려 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뭐 2010년에 경기가 회복을 했다고 보지만은 경기 회복이 실업률을 이렇게 좀 감소시키기에는 좀 역부족했었던 모습도 있고요. 그렇죠. 저희가 실업률을 한번 그 지역별로 저희가 한번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죠. 도시별로. 그렇죠.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주택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거고요.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반드시 9%대 이하로 좀 떨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. 일단 이러한 이제 실업률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이슈를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은 아직까지 미해결된 문제로 넘어가지만은 그렇다고 2010년이 나빴었던 건 아니에요. 사실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연말 랠리가 사실 2010년의 그 상승폭을 다 이렇게 좀 해줬다고 살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그 변동성이 큰 그런 한 해를 보였었죠. 12월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죠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12월 오면서 거의 진짜 1년 중에 제일 좋았던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뭐 이 랠리 흐름을 보게 되면 8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12월 달이 제일 좋았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2010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경기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제일 큰 이슈가 됐었던 금융업종들이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하지만 아직까지 실업률이 좀 이제 발목을 잡고 됐고요. 이 실업률에 대한 이슈를 좀 커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실업률이라는 거는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, 사실. 아직 2012년까지 지금 오히려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. 근데 전망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2011년에. 예상되고 있는 거는 월 평균으로만 한 15만 건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2011년에는 그렇게 되면은 회복세가 좀 더 이렇게 좀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크게 되고 있고요. 그러면 이게 과연 매월 이게 정부의 정책 같은 부분들이 포함이 된 거죠? 정책이라던가 이제 지금 경기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뭐 당연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예측을 했을 때 한 15만 건 정도의 일자리가 평균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업률하고 같이 가는 게 주택 경기가 또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제가 사실 주택 경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싶고요. 큰 이슈가 될 건 주택 경기가 있고 의외로 제가 이번에 뽑은 거는 무역 수지입니다. 무역 수지. 뭐 많은 분들이 재정 적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무역 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무역 적자가 플러스로는 흑자로 돌아서진 않더라도 적자의 폭을 줄이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경기 흐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지금 뭐 일단은 뭐 재정 적자가 줄어들면 더 크게 영향을 주겠지만은 이 흐름상 지금은 아직까지 무역 수지가 먼저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먼저인데요. 지금 이 2011년에는 무역 수지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. 환율. 지금 뭐 모든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달러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. 환율의 흐름을 봤을 때 미달러가 약세를 띠기 시작하면은 수입 제품은 비싸지고 수출 제품은 싸지기 때문에 적자의 폭을 줄어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왜냐면 물가는 이제 비싼 거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안 되고
이제 수요가 떨어지고 수출을 하는 제품들이 싸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무역 수지 이제 적자를 줄어들 확률이 높은데요. 예, 그렇죠. 이거 외에도 또 경쟁력이 있어진다라는 제품 자체가 뭐 수출 수입을 떠나서 미국 제품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있어진다라는 건데요.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뭐 인디아에서 예를 들어 불도저 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불도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불도저나 이런 건축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이 일본의 코마수가 뭐 대표적인 거고 미국은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캐터필러죠. 캐터필러, 네. 그렇죠. 근데 지금 환율을 보게 되면은 한 1달러가 80엔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렇게 된다면은 코마츠의 그 불도저랑 뭐 캐터필러의 불도저 가격을 봤을 때 캐터필러의 가격이 훨씬 저렴해지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디아에서는 제품도 좋고 가격이 훨씬 세일 가격이 돼버리는 이 캐터필러의 제품을 사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같은 제품인데 환율 때문에 가격이 싸 보이는 그렇죠. 싼 거죠.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. 더군다나 또 위안화 절상 문제 또 중국이 위안화 올리게 되면 그렇죠. 중국의 또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고. 하여간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감이 가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줄어들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러네요. 이런 흐름을 제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에 또 많은 분들이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? 라고 물어볼 텐데 2011년 환율은 저는 약세가 지속될 거라고 달러의 약소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미국에서 뭐 일부러 계속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럴 확률이 높죠. 뭐 위안화 절상을 좀 프레셔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달러의 약세를 계속해서 지속을 시키고 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달러의 약세는 시장이 강세로 이끌어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.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역시 증시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이제 조금 다 증시가 좋아지는 쪽으로 경제가 호전되는 쪽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좀 뭐 주택 경기와 뭐 어차피 실업률하고 좀 동반돼서 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 되는 거고. 아까 환율 말씀하셨는데 그걸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그 환율은 뭐 일단 약세를 지속을 할 것 같은데요. 또 이 환율과 무역 적자에 대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이 환율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오일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거든요. 오일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대체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. 근데 제가 오일 가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역 적자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오일이에요. 오일 가격. 아, 오일을 수입하면서? 그렇죠.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지금 무역 적자가 4,21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비중에서 52.5%에 달하는 2,210억 달러가 원유 수입으로 인해 생기는 거거든요. 적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오일 가격이 오른다는 거고, 오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미국의 그런 적자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왜 무역 적자의 해결이 나오면서 뭐 증시 좋아질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일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하향 사업이라고 봐요. 하향 사업은 아니지만은 대체 에너지들이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자연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2011년도에는 아마 친환경 에너지 쪽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상승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. 주도라기보다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달러가 약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원유 수입으로 인해 생기는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거든요. 너무 자세히 들어가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시나리오 하나하나를 짜다 보면은 그렇게 엮여져 나가더라고요. 그렇군요. 오일 때문에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거 저도 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무역 적자 나오면 당연히 또 재정 적자가 또 한번 나와야 언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재정 적자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무역 적자를 더 크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번에도 제가 아마 감세 정책에 갈 때 이런 얘기 했어요. 오바마의 감세 정책. 재정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왜 감세를 하느냐. 근데 다 모든 게 이 스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. 지금 재정 적자를 뭐 잡자고 해가지고 뭐 다른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오히려 이제 수입보다는 수출 더 많이 해가지고 나라 자체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재정 적자를 아직까지는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1년에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
환율을 낮추고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대체 에너지 쪽에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럼 이제 마지막 좀 주택 경기 조금만 짚어주시죠. 그쵸. 이제 주택 경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. 이 주택 경기 또한 2011년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장기적인 그 주택 관련 투자 이제 투자가 장기적인 평균치를 봤을 때 한 4.5%라고 합니다. 근데 거품이 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6.34%까지 가는데요. 지금 최근 3분기의 흐름을 봤을 때 2.22%로 상당히 저조한 기록을 남겼어요. 예,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택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뜻인데, 저는 뭐 2011년 역시 주택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, 사실. 그렇죠. 예. 실업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줄 것 같고요. 왜냐하면은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업률과 동반돼야 되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제가 아까 2012년에는 실업률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점진적으로 회전될 수는 있다. 네, 말씀하시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실업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주택 경기가 살아날 걸 말하는 건 좀 모순된 거기 때문에 예.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반기쯤 내년 하반기쯤 해가지고 실업률이 좀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나기 시작할 때 주택 경기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동반해서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. 사실 실업률 얘기는 제가 이제 힘을 실어드리자면 요번에 그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. 네. 내년도 기업 실적을 한 70% 정도를 어닝 서프라이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예. 70%의 기업이 좋아질 거다. 기업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많이 뽑는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현재 미국의 퍼가 S&P 500 퍼가 지금 13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. 적정하게 한 16배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. 그러면 3배 정도의 그러니까 그렇죠. 더 올라갈 수 있다. 예. 또 그 다음에 대부분 펀드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다시 엄청나게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. 네. 그 돈을 들고 직접 몰리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신호. 그렇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11년은 참 좋을 것 같다고 어쩔 수 없이 2011년은 네,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해는 2012년이나 되지 않을까. 본격적인 회복. 네. 그래도 뭐 2011년 정도는 시장이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뭔가 발판을 만들고 예. 바닥을 다지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. 여러분 그 2010년 마무리 잘하시고 네. 예. 또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죠. 네, 예. 또 저희 와인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하여간 미국 그동안 쭉 하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